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미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에 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옛날부터 그랬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장미의 그 기원, 그리고 전파, 그리고 생존의 비밀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장미는 이 북반구에 이 지리적으로 엄청나게 넓게 분포하고 있거든요. 해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발견되고 했는지 한번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장미는 정말 묘하게도요. 북반구에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남반구에서는 장미의 종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이 북반구, 특히 20도에서 70도 사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식물을 생각하게 되면은 적도 부근에서 뭐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장미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북반구에 많은데 현대 장미의 자연적 분포가 북위 20도에서 70도 사이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도 이남, 즉 남반구에는 본래 자생하는 장미가 단 한 종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오늘날 남반구에서 볼 수 있는 장미는 모두 인간이 옮겨서 심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외적으로는요, 대부분이 온대 식물이지만 로사 크리노필라는 인도 북부와 벵골 동부의 열대 기후에서 발견되는 희귀한 예외 종입니다. 반면에요, 심지어 북극권까지 가 있는 로사 아시큘라리스라는 종도 있습니다. 장미 속 지너스 로사는요, 현재 지리적 중심은 이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일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장미의 고향은 그래서 아시아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절반 이상이 아시아에서 발견되었죠. 그런 면에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전 세계 장미종의 약 60% 또는 그 이상이 아시아에서 기원했다고 해요. 우리가 정원에서 보는 장미의 꽃과 열매는 대부분 아시아에서 만들어준 것입니다. 장미는 일반적으로 저지대 식물이지만요. 아시아에서는 해안가 모래 언덕부터 만년설 경계선까지 다양한 고도에서 자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생하고 있죠. 한국의 장미는요.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벨트는요. 장미 서식의 핵심 지역으로요. 로사 루고사 해당화라고 해요. 그리고 돌가시나무인 로사 위처라이 위처라이아나 읽을 때마다 힘들어요. 이것들이 한국, 일본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해당화, 돌가시나무, 그리고 찔레 있죠. 그리고 인가목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자, 중국 그리고 히말라야는 정말 장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여기에는 식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요, 인간의 간섭이 닿지 않는 히말라야 동부와 중국 북부의 깊은 계곡은 그러니까 여기는 해발 1,500m에서 3,000m까지죠. 야생 장미의 피난처이자 낙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높은 곳이네요. 그리고 프랑스 선교사이자 식물학자인 아베 다비드 이분은요. 중국 민강 유역의 계곡 하나에서만 200여 종 이상의 로도덴드론
진달래속, 로도덴드론과의 수천 종의 자생식물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은 전 세계 장미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이 진달래 속, 이 인 로도덴드론 이것도 많이 발견이 되고 아울러서 장미도 이곳에서 많이 발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강수량을 가지고 그리고 온화한 기후 그리고 험준한 지형이 제공하는 이런 자연적인 보호가 역시 생물 다양성을 가능하게끔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히말라야는 정말 한번 가보아서 식물들을 이렇게 수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현대 장미의 조상으로는요, 사실 과거에는 유럽 장미들은 이렇게 사계절 내내 꽃이 피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중국, 즉 로사 키넨시스 여기에서 이 종에서 유래됐어요. 그래서 이 종이 사계절 피는 장미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1년에 여러 번 피는 소위 리커런트 장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중국의 로사 키넨시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유럽과 북미의 자생종은요, 본래 1년에 단 한 번만 개화하는 습성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큰 장미의 그 기원이 된 것은요, 로사 기간티아라는 종인데요. 킹덤 워드가 발견한 이 종은 최대 30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리고 거대한 꽃을 피워냅니다. 지금은 노란 장미가 아주 흔한데요. 과거에는 노란 장미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사 포에티다라는 이 종이 바로 이 노란 장미의 그 조상이라고 볼 수 있죠. 해서 이것과 그 덩굴 장미 이런 형질들이 아시아 그리고 특히 서남아시아 지역의 종들로부터 기원했다고 합니다. 자, 유럽의 장미는요, 주로 이제 산에서 우리가 발견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종들이, 장미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대략 한 250여 종에서 한 300여 종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종을 여러 가지 섹션으로, 한 10가지 섹션으로 나눴어요. 그 중에 카니나에라는 이 섹션은요, 주로 유럽 전역, 특히 스위스 주라 산맥과 같은 산악지대 이런 곳에서 사는 야생장미들이 들이 주로 그 이 카니나의 이 섹션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장미는요 대부분 카니나의 섹션에 속하고요 춥고 건조한 환경에 서식한 이런 장미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미들은요 1년에 한 번 개화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자생 장미들은요, 봄과 여름 사이 단 한 번만 꽃이 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요 분포도를 보면요, 로사 카니나 그리고 로사 펜듈리나 이것 이런 그 종들은요, 숲의 그 한계선 근처까지 자라고요. 그러니까 숲이 있으면 그 한계선까지 자라고 배수가 잘 되는 석회질 토양을 선호했다고 해요.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요. 스칸디나비아로부터 남유럽까지 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북아프리카는요, 이 사막, 그리고 성지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야생 장미는요, 북서부, 지금으로 보면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와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제한된 지역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그 기독교 교회 근처에서 발견되는 장미를 이 거룩한 장미라고 해서요. 생타. 이것은 로사 생타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장미는 서기 5세기경부터 무덤가에 심어졌어요. 그리고 종교적 의식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해서 로사 리차디라는 종과 로사 생타라는 이 종이 여기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비시니아의 장미 로사 모스차타 버라이어티 아비시니카 이것은요 에티오피아의 그 고원지대 해발 2275m 이상에서 자생하고요 강한 생명력으로 4월과 9월 1년에 두 번 꽃을 피웁니다. 이게 에티오피아 교회가 이게 대략 한 1000년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사 생타를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교회의 기념으로 한번 심어볼 법한 그런 장미일 것 같습니다. 이 로사 생타하고 로사 리차디하고 이게 같은 종으로 불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그림을 보니까 로사 리차디하고 로사 생타 이게 종이 워낙에 오래전에 이렇게 만들어졌다 보니까 이름이 종조차도 헷갈려서 이게 두 개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기 지금 보아서는 로사 생타가 과거에 불렸던 이름이고요. 로사 리처디가 지금 현재 불려지는 이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북아메리카는요, 사실 종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분포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북미는요, 약 20여 종의 자생장미가 존재하는데요. 아시아에 비해서 종의 수는 적지만 이 각 종이 차지하는 서식지의 범위가 대륙을 가로지를 만큼 광활합니다. 그래서 이 동부 쪽에서는요, 로사 버지니아나 그리고 로사 카롤리나 뭐 이렇게 그쪽 지역 이름을 붙여줬네요. 그리고 서부는 로사 캘리포니카 그리고 로사 우디시 북부는 로사 아시큘라리스 이게 지금 알래스카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장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생존의 한계선까지 다다른 북극의 로사 아시큘라리스 이 장미는요 유럽, 아시아, 북미의 북극권에서 모두 발견되는 유일한 종이라고 합니다. 폴라 리전에서 발견되어요. 그래서 이 영하의 기온과 척박한 토양을 견디는 로사 아시큘라리스 이거 한번 키워보고 싶네요. 이것은 생명력이 어디서 나올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장미가 단순히 지리적으로 넓게 퍼진 것이 아니라 환경에 맞게 유전적으로 장미가 진화했다라는 그런 사실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그 장미의 기본 염색체는 7개입니다. 그래서 E에는 EX14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장미는요, 4X, 6X, 8X까지가 존재합니다. 본인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 무기를 여러 개 장착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극한 지역까지 가게 되면은 8X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미는 디플로이드, 테트라플로이드, 헥사플로이드, 옥타플로이드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 장미가 엄청 크냐? 그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요. 극한을 이기는 유전자의 힘이라는 제목인데요. 따뜻한 곳에서는 주로 이렇게 EX 해서 디플로이드가 있는데요. 조금 이제 위로 올라가서 그러면은 테트라플로이드와 헥사플로이드가 발견이 되고요. 아주 추운 곳으로 가게 되면 로사 아시큘라리스와 같은 옥타플로이드, 8X 이런 8배체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요. 염색체의 그 염색체가 폴리플로이드가 이 높은 것은요. 춥고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이게 다양한 어떤 유전자들로 장착을 한 거죠. 무기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유전적으로. 그래서 온화한 지역의 장미는 주로 이배체인데 북미와 북유럽의 고위도로 갈수록 배수체 장미가 많아집니다. 가장 북쪽 북극권에 사는 로사 아시큘라리스 이것은요 8배체로 EX는 56에 해당이 됩니다. 8X죠 8X 죄송합니다. EN은 이거 잘못 써졌네요. 자 여기 보면은 어디 보자. EN은 그래서 여기가 8X 이것은 56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미가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 비결은요, 환경에 맞춰 자신의 유전자를 변화시킨 진화적 유연성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원에서 이제 장미를 보시면 이제 다르게 보이시겠죠? 진화의 어떤 결과물을 보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계곡에서 시작된 이 장미는 유전적 변이와 적응을 통해서 유럽의 산맥, 아프리카의 고원, 그리고 북미의 빙하지대까지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정원에서 마주하는 한 송이의 이 장미에는요, 수천 년에 걸친 대륙 이동의 역사와 생존을 위한 치열한 유전적 투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미의 그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한태호였습니다.